날씨 겁나게 좋소. 오늘은 요 사주를 한번 해보죠. 요거 이 카페에 이 사주 아래에 수많은 유사한 사례들을 올렸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링크는 달아둘 테니까 하여튼 그 차이점들을 가만 살펴보세요. 자, 이런 사주를 볼 때 처음에 십신생극에 익숙한 관법들은 뭐지 이게 관살 혼잡인데 요걸 먼저 보죠. 그러면 당연히 식신제설 혹은 상관제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평관 혼잡이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데 여기서 이것도 복잡하게 나뉘어요. 간단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관제설 이 사주처럼 식신합살 합관 이렇게 또 나눠버려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유라는 정관격 이것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건 관점의 충돌이죠. 분명히 관살 혼잡이잖아요. 근데 천간에 드러난 거는 정관격이에요. 고로 관살 혼잡으로 식신이나 상관으로 조져줄 것인지 조져버려. 그런데 정관이 신유로 드러났으니 상관제설, 상관경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분명하게 관살 혼잡은 조져야 돼 이랬는데 아니야 이거는 정관격이니까 상관으로 조지면 박살이 나. 뭐야 이게 또 상관경관이네. 근데 여기서부터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죠? 관점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판단 기준이 없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신유가 아니라 경신, 그렇죠? 경신올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계유라고 칩시다. 계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편관격이에요. 편관격에 뭐가 붙었죠? 정관이 혼잡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뭐 여기서도 병화 식신으로 제살해야 돼. 혹은 정화 상관으로 제살해야 돼. 뭘로 하냐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관살 혼잡일 때는 아니 관성이 있을 때는 뭐 이사주처럼 식신 제살하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또 살인 상생이 좋아. 또 십신생극에 차이도 발생하잖아요. 그럼 지금 경신올이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월지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에도 의견이 충돌합니다. 즉 분명히 관살 혼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관인지 편관인지에 따라서 즉 내 눈에 보이는 월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전혀 달라요. 예로 분명히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계도에서 병경 정신 이건 정확하게 병화는 경금을 키운다고 그랬죠. 고로 경금은 병화가 필요한 거고 정신으로 열기를 가득 차내는 임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즉 수기가 필요해요. 여름에는 경신은 병화가 먼저 필요하고 가을에 신유는
임수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로 월지가 경신월이냐 신유월이냐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죠? 만약에 대운이 이 사주처럼 사오미라고 하잖아요. 뭘 원하죠? 경금을 원해요. 뭐?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물질. 근데 만약에 해자 쪽으로 가면 뭘 원하죠? 당연히 정신을 원합니다. 교육, 공직 이쪽으로 갑니다. 고로 이 사주는 이렇게 화려한 시절을 지나기 때문에 장사, 사업을 원합니다. 지금 십신생국으로는 그냥 조접으로, 식상으로 조접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행 특징으로 보면 대운이 화로 가면 현실 세계로, 수로 가면 이상 세계로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외의 글자들, 요 주위 세 개 말고도 여기 많잖아요. 그쵸? 이 글 5개나 있어요. 이거 관살 혼잡이라고 보는 거는 기껏해야 팔자 중에서 3자밖에 아니에요. 3자. 나머지 5개 글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재주로 세 글자가 5개 글자의 조합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하나의 글자만 배치가 달라져도 전혀 다른 팔자가 되는데, 지금 기껏해야 관살 혼잡이라는 개념은 3개밖에 아니에요. 3개. 나머지 5개를 어떻게 무시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형충파의 합에 대한 문제예요. 기껏해야 식신제살, 관살 혼잡, 혹은 뭐 정관기억, 뭐 살인상생,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형충파의 합이라는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정관격이니 상관경관이면 나빠, 관살 혼잡은 제살 혹은 합살 해줘야 돼, 혹은 월지는 유월이야 신월이야, 이런 것과 형충파의 합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관살 혼잡이라는 관점 하나, 그 다음에 정관격이라는 관점 하나, 월지 환경, 월지 상황, 신월이냐 유월이냐에 따라서 관살 혼잡도 전혀 다르다는 거. 네 번째, 사주 팔자 나머지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섯 번째, 형충파의 협잡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로 이거는 정관격이니까 상관경관하면 안 되버려. 관살 혼잡이니까 조져야 돼, 혹은 살인상승 해줘야 돼. 이 하나의 하나로 봐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이거를 종합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 1, 2, 3, 4, 5가 충돌해요. 충돌. 지금 말한 대로 관살 혼잡이니까 혼잡은 제거해야 된다는 관점 하나와, 정관격이니까 뭐 재생관이나 관인 상생이나 그걸 원하는 거지, 상관 경관은 원하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벌써 둘이가 충돌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월지 상황도 6월에 신월에 관살 혼잡은 다른 거야.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6월은 수기가 필요해, 신월은 병화가 필요해. 임수 병화. 그것도 전혀 틀리죠?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 그냥 이게 뭐 6월이든 신월이든 관살 혼잡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유는 당연히 수기를 원하는데 이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기미 무호 정사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 중년에 계속 화기로 흘러버려요. 신유에서는 수기로 임수로 풀어지고 이게 갑신이 아니라 갑자였다면 당연히 좋은 사주라고 나와요. 왜? 신유라는 이 열기 가득한 일을 자수에 풀어내거든. 그러니까 신유월 갑자일 병인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자수가 있는 것과 이 사주에서 신금이 있는 거는 천지 차이죠. 서로 이 배우자 자리에서 조져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자수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신유는 이 자수가 있으면 해결하는 건 신유 입장에서는 여기 계묘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죠? 부친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거는 있단 얘기예요. 갑도 얻었고 묘도 얻었고요. 즉 자기가 얻어야 될 건 얻었단 얘기예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자수였다면 굉장히 편한 흐름이겠구나. 그럼 마누라 자리가 이 사람은 마누라 자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네.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형충파의 합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딱 보면 이 구조는 목, 금이 싸우는구나. 근데 식신제살하면 오로지 그냥 화기로 조접으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전에 봐야 될 게 뭐죠? 목, 금이 다투고 있어요. 인신충, 묘유충, 병신합, 그죠? 갑신. 그렇게 되면 사주구조에 따라서 분명히 생기가 상하는 문제가 있어요. 생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상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나는 거고 돈이 이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붙지 않는데 무슨 돈이 붙습니까? 그쵸?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 구조에는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방금 말한 대로 병신합의 관계, 신금이 간목을 조지는, 인신충을 하는, 묘유충을 하는, 그리고 유인으로 서로 불편한 살기. 이럴 때 과연 목금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임수가 오는 게 편할까요? 병화, 정화가 오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임수를 보충해야 이 수많은 다툼을 해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식신제살 이런 걸 이전에 목금이 다투고 있는 구조니 수기를 보충하지 않으면 굉장히 뻑뻑한 구조구나. 고로 이건 뭔가 좌충우돌의 인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그냥 또 하나는 이 병화를 식신이니까 좋다고만 보겠지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병신합하죠.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신금이 병화랑 합하면 반드시 이 협자로 낑겨 있는 간목을 찌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갑신, 신갑,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리면 유인입니다. 이거 경찰, 암살, 킬러, 심장 스텐트 수술, 다 이런 물상이라고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죠? 어쩔 때 수기가 없을 때 그나마 이 개수가 있으니까 심장마비로 간신히 살아났죠. 왜 하필 그때겠어요? 또 이해 못하는 게 병대운이야. 여기 병대운이야. 병신합하겠구나. 이건 뭐 찌르겠구나. 이거 피가 안 도는 거네. 인갑이 이렇게 병원에 즉 목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갑자기 금기들이 찔러대면 목화의 흐름이 중단되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심장마비, 뇌출혈, 정신질환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잘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연이니까
개수가 와서 목금 사이를 관통하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 개수가 오면 오히려 지금 이쪽 주위에서, 그리고 이 수많은 화기에 가득 찬 상태에서 이 신유가 화기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오히려 개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총알처럼 튀어나간다. 종알처럼 튀어나간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간목을 찔러대는 힘이 더 좋아요. 더 강해져요. 이건 뭐죠? 이건 오행도 아니고 에너지, 글자들 에너지의 파동을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때 식신을 만나니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금전, 물질 발전하고 건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구조는 이미 인신충, 묘유충, 갑신 이렇게 해서 병화로 가는 피의 흐름이 멀쩡하지 않겠구나를 읽어야 되죠. 그 병화는 시기에 물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왜 식신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특히나 관살 혼잡이니까 제살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뭐 맞지도 않지만 아까 맞지 않는 이유는 뭐죠? 신이 관살 혼잡보다 훨씬 위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운, 정사대운, 병대운 좋은 것 같아도 아주 힘들게 산다고 나와버리잖아요. 식신임에도 정관임에도 즉 십신 생극이 보다 중요한 어떤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다? 지금 방금 말했던 5가지의 시스템이 서로 조화를 누리지, 조화를 부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식신제사하면 무조건 돈을 벌고 발전해, 무조건 명예가 상승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사조구조를 분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따로 놀아버려요. 정관격이라는 것도 따로 놓고, 관살 혼잡이라는 게 따로 놀고, 월지 환경이라는 거 따로 놀고, 사조구조가 따로 놀고, 형성파의 협자 이런 게 따로 놀고, 에너지 파동이 따로 놀아요. 그거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는 적어도 이 신유 6월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6월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유, 경신 이 사주팔자에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분명히 신유, 경신이 다 있을 경우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신유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유는 날카로워요. 경신보다 훨씬 자비롭지 않아요. 살벌합니다. 이 신유의 살기를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임수, 개수가 필요합니다. 경신은 병화로 아직 열기를 품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신유만큼 날카롭진 않아요. 그래서 경신이 겉으로는 딱딱한 것 같아도 속은 말랑말랑하다. 경일에 태어나면 겉으로는 굉장히 군인처럼 딱딱한 것 같지만 속은 유하다, 부드럽다, 말랑이다, 우유부단하다. 신유는 아니에요. 아주 지랄 같은 거예요. 그 신유의 날카로움을 먼저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나마 여기 개수가 있어요. 신유는 그냥 바로 붙이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공에.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그 후로 신유, 갑신, 병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신유의 날카로움을 풀어야 됨에도 비록 개수가 있었지만 이것들이 대운에서 이 개수를 전혀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버리죠. 그죠?
그러면서도 대우는 화려하게 가니까 신유 갑신 병인으로 그저 뭐를 추구했겠어요? 이 신금, 경금을 추구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죠? 물질이죠. 근데 을병경, 그죠? 을병경, 그럼 뭐해? 얘를 취하고 싶은데 묘신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유금이 잘리죠. 이 형제 공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이 사람에게 돈은 이 묘목을 일지로 끌어오려고 하는 욕망인데 중간에서 유금이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게 십신으로 따지면 겁재라고만 따지니까 안 좋다고 이 묘목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묘목이 돈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묘목으로 이렇게 신금으로 끌어와서 병화로 확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주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묘목이 신금하고 암합하러 오는 과정에 유금이 중간에서 싹둑, 이 사람 돈 못 벌게 생긴 구조예요. 그리고 썩둑 살리면서 병화로 가는 피가 막히고, 인신충으로 병화로 가는, 신갑으로 병화로 가는 피가 막히고,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거예요. 분명히 식신제살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주 원국에서는 그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했던 5, 6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충돌을 하는지를 읽지 않으면 단순하게 식신제살 뭐 정관격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비교 사주들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비교 봐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